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어 건조함을 달래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산불 발생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려서 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과 대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도 다소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밀양과 함양 등 경남 지방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예상되고 특히 오늘 함양 등 영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도 제주도에 최고 80mm, 남부지방에 5에서 40mm로 다소 많겠고 중부지방은 양이 적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남 함양 산불이 4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00여 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며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진화헬기 여러 대가 연신물을 쏟아부으며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9시 10분쯤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 진화 작업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건조특보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만 234헥타르, 축구장 300개 면적이 넘습니다. 마을 보호를 위해 산불 지연제 3만 6천 리터가 살포됐고 주민 160여 명은 안전시설이나 친척집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 타는 게 막 우르르 연기가 나오고 보였어. 그때 우리 와올 때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탄 거지, 그렇게로. 놀래서 나 고무신 신고 와서 우리 집 개도 칸이도 풀어놓고. 험한 산세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자 산불 확산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이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진화 현장에는 헬기 115대와 장비 250대, 인원 1,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 당국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면서 44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 이후에 야간 산불 관리 이후에도 산불 진화 헬기 10여 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산림 당국은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산속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8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정부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긴 띠를 이뤘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진화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불이 난 곳 바로 앞까지 다가가 사투를 벌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이 민가를 위협하면서 주민 40여 명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났을 때 제가 올라왔을 때 Y자형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불 보고 이쪽 산으로 번질까 봐.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헬기와 장비 50여 대, 인력 5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5시간 50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5군데 정도 방어를 구축해가지고 펌프차, 그또 뭐 진화대원 구축해가지고 민간대로는 불을 이게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나선 상황. 잔불 정리 작업에는 소방과 산림청 헬기 7대와 인력 6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에서 불을 피운 혐의로 8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라이터와 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반 만에 꺼졌고 강원 정선과 울산에서도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산불에 정부는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담배꽁초 투기, 또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정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과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만으로 몸속 염증이나 감염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도경 연구원, 한양대 생물나노공학과 성기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얇은 2차원 나노물질인 몰리브덴 디셀레나이드를 감초산으로 분리해 나노 방막을 합성하고 이를 광열 신호 증폭 소재로 설계했습니다. 이 물질은 빛을 받으면 열로 바뀌는 특성이 있어 혈액 속 항원, 항체 반응에 따른 온도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소형 열화상 카메라를 연결해 키트를 촬영하면 색 변화 대신 온도 차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 기존 검사보다 민감도는 약 7배 높아졌고 혈청 실험에서도 90에서 105%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청정 공정시설인 클린룸 없이 넓은 면적의 전자피부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유연 전자센서는 마스크 공정과 진공 증착 등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해 고가의 클린룸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UV 레이저와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바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공정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제자리에서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두통이나 속쓰림, 피로감으로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숙취 증상을 줄이는데 홍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음주 이후 찾아오는 불청객 숙취. 숙취는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두통과 피로, 구토 등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 숙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과대와 원광대, KGC 인삼공사 공동연구팀은 숙취 경험이 있는 성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만 홍삼 복합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뒤 15시간 동안 혈액 검사와 설문을 통해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홍삼 복합물을 섭취한 그룹은 음주 뒤 15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상대 그룹보다 19%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세트알데하이드는 30분 뒤부터 감소해 15시간 뒤에는 52%가 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삼 복합물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52% 정도의 추가 하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설문 결과 두통과 갈증, 집중력 저하 등 주요 숙취 증상도 6시간 이후부터 현저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홍삼 복합물이 인위적인 알코올 흡수 억제가 아닌 체내에서의 분해를 안전하게 가속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진생 리서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마친 60대 환자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국립암센터가 집계한 2023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립선암은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기대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음주도 주된 원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과 잦은 음주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약물을 찾기보다는 또는 영양제를 찾기보다는 건강한 성인병 예방하는 식단과 생활습관 하는 게 제일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는 염증 환경을 개선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더 날카로워지자 정부도 본격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5%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등 파상 공세에 맞서 경제 안보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건 더 강력한 관세 카드였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시한이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서며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로 파상 공세에 나설 채비를 마쳤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외교 안보와 투자에 투트랙 전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편입은 물론 잠수함 건조와 미 군함 유지 보수 등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전 협력 등으로 오히려 더 미국과 강한 연결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관세 인하를 위한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미국 기업들은 물론 수많은 현지 일자리까지 모두 한국의 투자에 달린 만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천억 불 투자 약속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걸 너무 비용 측면이나 또는 너무 위험 요인으로만 받아들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의 한 라인을 가동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음 달 초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이미 무역 합의를 한 나라가 번복을 시도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역 상대국을 향해 거친 경고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 체결을 한 국가가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경우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각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도 지키라는 압박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다시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의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Unclear if there will be additional measures or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ally guarantee that the deal of Thornberry will be respected.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 만료되면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나흘 만에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긴 연설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Greatest economy we've ever had. We have the most activity we've ever had. I'm making a speech tomorrow night, and you'll be hearing me say that. I mean, it's going to be a long speech because we have so much to talk about.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과 미네소타 사태 등으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하며 기록적인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위험을 잊은 시장의 과도한 낙관 속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산금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최근 영국에서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손자 세대에나 빚을 갚겠다는 파격적 조건에도 투자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압박을 받던 오라클조차 최근 36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받는 위험 보상입니다. 회사채를 살 때 받는 추가 이자인 가산금리가 0.8%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전형적인 버블의 증거입니다. AI is very financeable because these big 7 companies have billions of dollars of cash built up, and it's existential to them. So they will spend that money, and that's ratcheting through the whole system. 하지만 번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재무 부담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구글의 여유 자금은 지난해보다 90%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은 보이지 않는데 빚만 먼저 쌓이는 구조입니다. The market now is really focused primarily on software companies and seeing what kind of negative impact it can have, particularly on enterprise software firms. We've seen it in not just equity markets, but bond and debt markets as well. 이런 우려는 민간 기업을 넘어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무적의 자산이라 믿었던 미국 국채마저 버리고 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재정 정책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공공과 민간 채권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금값이 한때 온스당 5,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기도 합니다. AI가 불러온 눈부신 투자의 시대 이면에 채권 거품과 달러 불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이를 노리고 최상급 그래픽카드를 훔친 남성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제 경기도 평택의 컴퓨터 부품 가게인데요. 복면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남성이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전동 드릴이 들려있는데요. 드릴로 문 가장자리를 치더니 잠시 뒤 유리문이 쩍 하고 갈라집니다. 네, 이번에는 정중앙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유리는 힘없이 깨지고 남성은 깨진 유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 만에 다시 나타난 남성은 기다란 박스들을 들고 있는데요.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품 안에 상자들을 든 채 유리문을 다시 비집고 나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성이 훔친 건 최상급 그래픽카드 3개, 모두 1,7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 결국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충북 진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훔친 GPU의 행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누구세요? 그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를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 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거.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네. 피해자인 60대 김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당시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협조를 해주면 이제 뭐 모든 게 잘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에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2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고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 측은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2월 2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